아니 내가 유미지냐니. 그게 무슨 소리지? 방금 전 말이나 행동 전부 다 어쩐지 미지스러웠달까? 너 밖에도 안 나가 사람도 안 만나. 이제 하다 전화선까지 끊어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나 무시해. 나 숨소리도 안 내고 이러고 있잖아.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제발. 지나간 일은 생각해봤자 후회뿐이고 닥칠 일은 생각해봤자 불안하기만 하고. 미지도 살려고 숨은 거예요. 우리 괜찮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라마 미지의 서울 3화와 4화를 통해서 한국어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이번에는 미지의 과거 이야기, 엄마와 딸 사이의 대화, 그리고 미지가 술에 취해서 호수한테 속마음을 드러내는 장면까지 아주 재밌는 장면들이 많아요. 이런 일상 장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할 수 있는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과연 이번에도 미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길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바로 3, 4화 명장면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가 유미지냐니. 그게 무슨 소리지? 왜? 왜 그렇게 생각해? 방금 전 말이나 행동 전부 다 어쩐지 미지스러웠달까? 어쩐지는 no wonder, that explains it 같은 표현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 이유가 드러났는데 그 이유가 이해될 때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밥 잘 안 드시죠? 고탕으로 준뒤 묶어서. 어쩐지 할머니 밥 잘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특히 운동을 많이 하셔야죠. 그래야 태어나실 수 있어요. 문제일 아니네. 어쩐지 하나도 안 통하더라. 예를 들어서 오늘 공휴일이야? 어쩐지 가게에 사람이 많더라 이렇게요. 그래서 가게에 사람이 많았구나 그렇구나 이런 뜻인 거죠. 아, 그러니까 네 말은 난 기뻐도 즐거워도 밝으면 안 된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잖아. 미지스럽다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뭐도예요.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커피도 좋아하고 차도 좋아해요 라고 하면 I like both coffee and tea 라는 뜻이 돼요. 물도 많이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하다 보면 추울 때도 정말 너무 용이하고 더울 때도 너무 용이하기 때문에 정말 애용했습니다. 부정문에서는 둘 다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저는 지금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아니면 제가 지금 한국에 온 거 가족도 친구도 몰라요. 이렇게요. 또 이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 드라마 장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저는 회사에 가야 돼요. 이렇게요. 그럼 드라마 대사를 다시 보면 난 기뻐도 즐거워도 밝으면 안 된다? 기쁜 상황에서도 즐거운 상황에서도 내 감정은 변하면 안 되니? 어떤 감정을 느껴도 나는 밝으면 안 되고 내 감정은 똑같아야 되니? 라는 의미예요. 지금 미지는 자신의 모습을 들키면 안 되는데 호수가 너무 빨리 눈치채버리니까 당황해서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거죠. 이 상황을 빨리 무마시키려고 되게 극단적으로 화를 내는 거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잖아. 미지스럽다며.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 자나예요. 영어로 하면 you know, isn't it? 이런 느낌이에요. 상대방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해요. 예를 들어 오늘 금요일이잖아. 같이 놀자. 너 피곤하잖아. 푹 쉬어. 이렇게요. 이미 상대방도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거죠. 딸기 케이크는 항상 그 위에 생크림이 올라가잖아요, 같이. 볼링 재밌잖아. 재밌지? 근데 이 표현은 말투에 따라서 때로는 친근하게, 때로는 비난이나 핀잔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이 장면에서 미지가 화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비난이나 핀잔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밝은 모습 보이니까 바로 미지라고 하는 거 보면 너 그런 뜻으로 한 거 맞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게 자의식 과잉이라는 거야. 항상 네가 아는 게 전부고 답인 것처럼 말하잖아 너.
여기서도 자나가 나오죠? 진짜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대방도 나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거나 확인하거나 때로는 비난하는 어투로 문맥에 따라 그 의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너 어제 늦게 잤잖아. 그러니까 피곤하지. 이렇게요. 밖에 춥잖아. 코트 입어.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너도 아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이 대사에서는 상대방의 평소 말투나 태도를 지적하면서 너는 항상 너가 아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맞지? 라고 하면서 비난이나 불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은 엄마가 일 못 간다 그래. 야, 네 일이랑 내 일이랑 같니? 뭐가 달라? 엄마나 나나 똑같이 돈 버는 일인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표현은 뭐뭐나 뭐뭐나예요. 영어로 하면 whether A or B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대상을 나란히 놓고 보면 결국에는 똑같다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고양이나 강아지나 다 귀여워요. 학생이나 회사원이나 다 피곤해요. 이렇게요. 나도 금방 익숙해지겠지. 너랑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둘 다 차이가 없다. 결국에는 다 똑같다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엄마가 원래 미지가 하는 일을 조금 무시했었어요. 왜냐하면 미지는 미래처럼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사람들 도와주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청소하거나 지금은 딸기밭에서 딸기 기르는 걸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하는 일은 별로 안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너 지금 빨리 할머니 병원에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못 간다 그래. 근데 지금 미래가 미지인 척을 하고 있죠? 미래는 미지보다는 조금 더 논리정연하게 말을 해요. 엄마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일도 똑같이 돈 버는 일이다. 그러니까 뭐가 안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그런 거는 없다. 아주 논리정연하게 엄마한테 말을 한 거죠. 아니 그 할머니 병원을 항상 네가 가니까 난도 당연히 네가 갈 줄. 그건 엄마 생각이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을 줄 알다예요. 을 줄 알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한 것과 사실이 다르다. 두 번째는 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 예요. 여기서는 첫 번째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나는 당연히 너가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사실은 아니었네? 이런 표현으로 사용된 거죠. 화면에서 존재감이 너무 커서 키가 그렇게까지는 안 작으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안고 싶어. 많이 작으신. 예를 더 들어보면 오늘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네요. 나는 너가 화를 낼 줄 알았어. 근데 안 내네. 이렇게요. 두 번째 의미에 대한 예시는 저는 수영할 줄 알아요. 저는 한국 음식을 만들 줄 알아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의미의 조금 다른 차이점 아시겠죠? 이 드라마에서는 엄마는 당연히 미지가 갈 줄 알았는데 안 간다고 하니까 당황한 거죠. 내가 예상했던 것과 실제 결과가 달라서 놀라고 실망한 감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엄마도 아직 쌍둥이 둘이 바뀐 줄 몰라요. 지금 미래가 미지인 척 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죠. 그냥 천진난만해서 엄마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미지가 갑자기 너무 미래처럼 또박또박 말을 잘하니까 엄마도 당황한 거죠. 남들 다 일할 때 혼자 집에 있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지고예요. 지다는 형용사 뒤에 붙어서 어떠한 상태가 변한다, 바뀐다 라는 의미를 만들어요. 영어로 하면 become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워요 라고 하면 그냥 지금 단순히 춥다는 거예요. 하지만 날씨가 추워져요 라고 하면 예전에는 날씨가 안 추웠지만 지금 점점 날씨가 추운 상태로 변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예를 들어보면 기분이 좋아요 라고 하면 그냥 지금 기분이 좋은 거고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하면 전에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거나 기분이 그냥 그랬는데 지금 점점 좋은 상태로 변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데뷔도 하고 그래서 큰 파도가 왔을 때 생각보다 좀 덤덤해졌어요.
그래서 드라마 대사를 보면 생각이 많다가 아니라 생각이 많아지다를 사용했어요. 예전에는 생각이 별로 많지 않았지만 지금 점점 생각이 많은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 되겠죠? 호수가 원래 변호사였는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가 됐거든요. 원래는 일만 하니까 생각이 많을 일이 없었는데 지금 백수가 되고 나니까 점점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지나간 일은 생각해봤자 후회뿐이고 닥칠 일은 생각해봤자 불안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넌 생각이 든다 싶으면 이 뜨개질을 해. 2번이나 나온 받자라는 표현 살펴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뻔하다, 소용없다 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비슷한 표현은 도가 있지만 뭐뭐 도는 긍정적인 표현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늦어도 괜찮아 처럼요. 근데 받자는 부정적인 표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꼭 뒤에 부정적인 문장이 붙어야 자연스러운 거겠죠? 열심히 해봤자 1등 못해. 울어봤자 해결되는 거 없으니까 얼른 정신 차리고 일해. 이렇게요. 지나간 일은 생각해봤자 후회뿐이고 닥칠 일은 생각해봤자 불안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 대사는 지나간 일을 생각해도 닥칠 일을 생각해도 어차피 다 지금 소용없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 아무 생각이 안 드는 뜨개질을 해라 라고 미지가 호수한테 엄청 좋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 문장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걱정되는 일이 있거나 불안한 일이 있으면 이 문장, 이 대사 생각해보면서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랄게요. 너 밖에도 안 나가 사람도 안 만나. 이제 하다하다 전화선까지 끊어놔. 너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이게 감옥이지?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하다하다예요. 하다하다는 동사인 하다, do가 반복된 형태인데 그러면 do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진다, 결국에는 이런 것까지 한다라는 당황, 불만, 비난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하면 wow, now you even 정도의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계속 거짓말을 해온 거예요. 근데 지금 돈까지 훔친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다 이제 돈까지 훔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거짓말을 이라는 표현은 굳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하다 이제는 돈까지 훔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하다하다 전화선까지 끊어놔. 드라마에서는 원래 미지가 학창시절에 달리기로 대학교를 가려고 했어요. 달리기를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발목에 부상을 입게 되면서 대학교 진학에 실패했어요. 미지한테는 전부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친 후에 미지는 방에서 계속 숨어 지냈어요. 3년 동안이나요. 숨어 지내다가 이제는 아무한테도 연락을 받기 싫어서 전화선까지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가 숨다가 이제는 전화선까지 끊어버리니 하다하다 전화선까지 끊어버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엄마의 황당하고 화가 난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엄마 나 달리기 전엔 쳐다도 안 봤잖아. 나 이제 못 달려.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유미래나 신경 쓰라고.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배울 유용한 표현은 던대로예요. 던은 과거에 반복적으로 한 행동을 말할 때 쓰는 말이고 대로는 그 방식과 똑같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던대로는 과거에 하던 방식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 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계속 만나던 대로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자. 나 신경 쓰지 말고 너 먹던 대로 편하게 먹어. 이렇게요. 드라마에서는 엄마가 예전부터 늘 나를 무시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지금도 나를 무시해. 이런 의미예요. 단순히 과거의 습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운함까지 같이 담겨 있는 거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나 무시해. 나 숨소리도 안 내고 이러고 있잖아.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제발. 미래는 공부를 잘했고 미지는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엄마의 관심이 미래한테 조금 더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지는 항상 엄마의 관심을 원했고 항상 서운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쌓여있던 서운함의 감정들이 폭발하게 되면서 이렇게 나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무시해 라고 말하게 된 거죠.
항상 형제 자매가 있으면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서운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왜 낳았어 왜? 애초에 유미랑만 낳았으면 됐잖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너 이렇게 엄마 가슴이 이렇게 대못을 박아 이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대못을 박다예요. 직역하면 대못은 아주 크고 굵은 못, 박다는 넣다, 깊이 꽂다 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보통 이 표현은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한국어에서 대못을 박다 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아주 큰 상처를 주다, 잊기 힘든 아픔을 남기다 라는 뜻이에요. 못이 가슴에 박히면 아주 오래가는 상처가 되겠죠? 그것처럼 상대방한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엄청 많이 쓰여요. 미지가 지금 너무 속상한 상황이니까 그냥 무시해라, 하던 대로 해라, 나 왜 낳았냐 이렇게 소리치면서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소라게가 잡아먹힐까봐 숨으면 겁쟁이야. 다 살려고 싸우는 거잖아. 미지도 살려고 숨은 거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려고, 으려고예요. 동사와 려고, 으려고를 같이 사용하면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in order to or to do something 이라는 뜻이에요. 저도 모르게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했나 봐요. 현장에서 스태프들이랑도 얘기 잘 안 하려고 하고 물도 잘 안 마시고 뭔가 뭘 잘 안 하려고 하고. 이 표현 아주 유용하니까 꼭 사용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먹으려고 한국에 가요. 세븐틴을 보려고 콘서트를 예매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대사는 단순히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살려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다라는 의미예요. 미지랑 엄마가 엄청 크게 싸우고 나서 할머니가 엄마 대신 들어오셨어요. 다른 동물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 살기 위해서 숨기도 한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숨고 있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니까 괜찮다, 다 괜찮다 이렇게 너무 좋은 말로 미지를 위로해주고 계신 거죠. 려고, 으려고 이 표현도 진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대사랑 이 표현 같이 외워서 나중에 한번 꼭 사용해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드라마 미지의 서울 3화와 4화에서 아주 유용한 한국어 표현들을 배워봤어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엄청 자주 쓸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배웠던 표현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표현은 뭐였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은 미지의 서울 5, 6화에서 한국어 표현들을 더 재미있게 배워볼게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